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이 기소 또는 구속된 가운데 전주로 알려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일자 다른 날을 놔두고 유난히 주말을 이용해서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소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까지 구속하면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서 박범계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발 뒤로 물러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윤석열이 배우자 김건희가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 제가 볼 때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없어서 걱정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수사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듯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오자 곧바로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곤두박질 치면 김건희를 기소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자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사의 칼날을 겨눈 적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을 상대로 칼을 겨눈다는 것은 사실상 검사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윤석열파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만 봐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죠. 고로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김건희 리스크를 지우려는 검찰의 정치 활동에 제재를 걸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건희 리스크를 처리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작과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계산인 것이지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 내내 사건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선 후보 아내의 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검찰총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소환조사가 지금 시점에서 달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님은 김호수 총장에게 속히 윤석열 일가와 측근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크게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현직 검사인 진해원 검사가 과거 우병우가 수사받던 사건을 올리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도너츠 모터스, 라토마, 주가 조작했나요? 유지방, 아니요? 라토마, 그쵸? 무혐의, 끝.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 역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석의 연고도 아닌 중앙지검에 배당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다 털고 가겠다라는 계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사건 이첩 사유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이유로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준모와 가세연 그리고 서민민색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 대표를 고발을 했었지요. 어제만 해도 가세연은 이준석을 품은 윤석열을 보고
자신들이 직접 이준석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김종인의 연기자 노릇은 못해도 이준석의 아바타 노릇은 하겠다는 윤석열의 속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윤석열이 느닷없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 역시도 이준석의 작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의 머리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윤석열을 향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취재진에게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지만 시킨 대로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일 겁니다. 참모가 써주든 이준석이 써주든 뭐라도 읽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읽을 것이 없으니 답변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허구한 날 무능하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지요. 자신이 내놓는 공약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있기만 하다가 질문에 답변도 못하는 후보, 담당자들이 대신 나서서 답변을 해야 하는 한심한 후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후보 모습입니다. 정말 한심 그 자체입니다. 이준석이 이대남을 끌어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젠더 갈등을 유발시켜 그들을 끌어오겠다.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기는 에서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사망을 했을 때도 희낙낙거리며 내려간 자들인데 오죽할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장례식장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서 연결식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맨 마지막 순서로 헌화 및 분향을 하셨고 국민을 대표해서 위로를 전한다면서 유가족 개개인에게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연결식 도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고 연결식을 포함해서 운구 차량이 떠나는 2시간 동안을 유가족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모습, 그 어떤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서 자신들의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과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겨우 생색이나 내고 사진 몇 장 찍기 위해 달려가서 겨우 몇 분 정도 인사치레나 하고 나오는 저런 자들과는 비교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대통령, 오롯이 국민만을 위하는 대통령, 그 뒤를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이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